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고 도원결의하며 시작된 삼국지.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고부터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적벽대전의 승리로 중원의 배꼽 형주를 차지해 촉한 건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형주성을 지키던 관우가 오나라 손군에게 목숨을 잃고 장비도 비명횡사하자 221년 촉한 건립을 마친 유비는 10만 대군을 끌고 직접 오나라 정벌을 선포합니다. 장강 삼협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며 오나라 입구인 이릉까지 진격하는데요. 그만 이릉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많은 군사를 잃게 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백제성까지 퇴각하는 유비. 촉한의 운명까지 기울어가는데요. 화병을 얻은 유비는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63세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주도 면밀한 전략을 짜는 제갈량. 225년 남만 정벌에 성공하며 부족한 물자를 조달해 국력을 빠르게 회복하고는 천하 통일을 위한 마지막 강수를 둡니다. 삼고 초려 이후 16년간 유비를 보필해온 촉한의 승상 제갈량. 천하를 위촉오 세수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오나라와는 화친하며 북쪽 위나라를 쳐서 천하 통일을 이루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천하 통일을 위해 적벽, 이릉을 비롯한 숱한 전투를 치르며 동고동락했는데요. 한편 이릉대전에 패한 유비는 세상을 뜹니다. 16년간 군신의 의리를 지켜온 유비와 제갈량. 그런 유비를 보내는 제갈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갈량은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어달라는 유비와의 약속을 위해 북벌에 나섭니다. 때는 227년 촉한 2대 왕인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리는데요. 구구절절 우국충정이 느껴지는 명문장입니다. 위나라를 지러가는 멀고도 고독한 투쟁의 길. 제갈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今天下三分，益州疲弊，且称危急存亡之秋也。然士为者臣，不懈于内；忠者则是忘失于外者。盖追先帝之殊遇，以报之于陛下也。刹那雅焉，深追先帝遗诏，臣不胜受恩，今当远离，临表辟领，不知所言。 그렇다면 제갈량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촉한의 땅에서 어느 길로 북벌을 떠났을까요? 이곳은 촉과 오의 경계에 있는 은시 대협곡입니다.
수직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협곡이 장장 108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야, 이것 봐라. 후, 대단하네. 저게 일주향이라는 건데. 부러질 듯 가느다란 이 기묘한 바위는 일주향이라 불리는데요. 길이가 무려 150m에 달합니다. 이 한자루 향이 윗부분에 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고 있는 상황. 불이 붙어서 타고 있으면서 향을 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골짜기에 특히 그 향이 가득 찬 그런 느낌이죠. 촉의 땅은 높고도 둘레가 넓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전쟁 시 수비하기는 좋지만 이동하기에 힘든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같은 험준한 지형으로 막혀 있으니 촉한으로 들고 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릉대전의 패배로 위나라 중원으로 가는 요충지인 형주를 잃으며 북벌이 좌절될 뻔했지만 제갈량은 차선책을 찾습니다. 촉한에서 위나라로 가는 전공법, 바로 촉도를 따라 명월협을 거쳐 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제갈량이 유비가 죽고 난 뒤에 군대를 이끌고 북벌을 나서면서 후주에게 표를 올립니다. 출정한다는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다는 그런 표를 올리는 거죠. 주도 면밀한 전략으로 북벌을 지휘한 제갈량. 그는 지혜도 뛰어났지만 지리에도 밝았는데요. 먼저 72개의 봉우리가 동서로 펼쳐진 대검산의 계곡처럼 갈라진 부분에 요새를 세웁니다. 바로 칼을 꽂아둔 것 같다는 검문관입니다. 이곳만 막으면 사천, 즉 촉한을 지킬 수 있다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제갈량도 북벌에 나설 때 군대를 끌고 깃발을 휘날리며 이곳 검문촉도를 지나갔습니다. 촉한과 위나라를 연결하는 입구 검문관. 당시 삼국 중에서 가장 강했던 위나라는 군사의 수가 촉한보다 5배 이상 많았다는데요. 수적으로 불리함을 파악했던 제갈량. 지형적 이점으로 소수의 병사만으로도 많은 수의 적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방에 트여 있어 적군의 침입을 감시할 수 있는 이곳을 최전방 방어 기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군량을 조달하고 병사를 조련하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개미 한 마리 들어올 틈이 없어 보입니다. 검문관 안쪽에 촉한 땅은 드넓은 분지가 펼쳐지는데요. 이곳에서 촉도를 따라 수도인 성도까지는 300km로 방어하기에 충분하죠. 과연 여기서 보니까
장수 몇 명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여기서 지키고 있으면은 10,000명의 적병이 와도 침입할 수 없을 그런 요체가 틀림없네요. 하늘을 나는 새도 넘지 못한다는 검문관. 제갈량은 북벌로 자신이 자리를 비워도 적군의 침입을 저지할 최고의 요새를 구축한 겁니다. 제갈량의 북벌길은 척도를 따라 검문관을 지나 명월협을 거쳐 한중으로 가는 것인데요. 절벽과 협곡뿐인 이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절벽 아래 흐르는 강은 지알링지항입니다. 가른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쪽 북쪽 한중에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그럼 만약에 촉에서 한중으로 진격하자면 북부를 하자면 이 강을 거슬러 올라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길이 없다 보니까 벽에 잔도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맨 처음 이 잔도의 기원은 진한 시대라 그래요. 진나라 춘추 전국 시대에 이미 이게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소실됐다가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제갈량이 북벌을 할 때 이걸 재수리를 했다 그럽니다. 북벌을 하는 데 있어 본거지인 한중. 가른강은 물살이 빨라 역류하기 힘들다 보니 잔도를 수리해 천리길을 이동합니다. 아슬아슬한 절벽을 파내고 쇠와 나무를 박아서 튼튼하게 만든 천리잔도. 이 길로 식량과 무기를 실어 나르는 것은 물론 군사들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유비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주도 면밀한 준비 끝에 227년 직접 수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잔도를 따라 북을 치고 깃발을 휘날리며 북으로 진격합니다. 제갈량은 이 길을 통해서 6차례 북벌을 감행합니다. 북벌의 의미는 뭘까요? 한황씨를 부응한다는 대의명분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약소국이 강대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거죠. 227년 1차를 시작으로 7년 동안 계속된 북벌. 위나라 땅이었던 지금의 섬서성, 기산으로 6차례 나갔다 해서 육출기산이라고 합니다. 북벌의 거점으로 삼은 기산에서 위나라의 땅을 뺏고 뺏기는 과정을 반복했던 제갈량은 그의 나이 54세 오장원에서 병사하며 북벌을 멈추게 됩니다. 가른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제갈량이 피땀 흘리면서 다시 수리한 이 잔도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사람도 가고 세월도 가고 역사는 다 흘러갔습니다. 산천은 아직까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평생 유비에 대한 의리와 충심을 보여준 제갈량은
죽어서까지 주군을 모시는데요. 성도의 제갈량 사당인 무후사에 1390년 함께 모시게 됩니다. 유비의 무덤으로 갑니다. 해릉. 자, 여기에 무덤 들어가기 전에 중유한가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 한나라의 용이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죽어서도 함께하는 왕과 신하. 나라와 자식을 맡긴 충신이기에 가능했겠죠. 유비 해릉이 바깥쪽에 있는 건 황제를 먼저 아련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그가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건 이런 변함없는 충심과 의리 때문이 아닐까요? 촉한에 뛰어난 지략가였던 제갈량의 죽음. 제갈량은 만약을 위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키웠는데요. 양주 제1의 인재라 칭찬했던 강유입니다. 뛰어난 지략은 물론 지리에도 밝고 무예까지 겸비해 군사 후계자로서 손색 없었는데요. 강유는 천수군 사람이었는데 원래 위나라의 중랑 직책을 맡고 있던 중간 간부쯤 되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제갈량이 눈에 들었어요. 제갈량이 평가하기를 촉중에는 저만한 인물이 좀 없다. 그래서 내 후계자로 저 사람을 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갈량이 죽고 난 뒤에는 결국 강유가 군정을 맡게 됐죠. 제갈량이 못 이룬 통일을 이루기 위해 13년 동안 9번의 북벌을 실행했고 촉의 운명을 가를 위나라와의 마지막 전투를 치릅니다. 산세가 엄청납니다. 지금 종회 고루로 갑니다. 종회가 10만 대병을 이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주둔을 하지요. 위나라에서 촉을 치기 위해 종회와 등해를 보내게 되고 이곳 검문관 너머에 종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 위치가 절묘한 위치입니다. 저 뒤쪽으로는 아래쪽이 내려다 보이고 한중 쪽, 저 광원 쪽이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고 저기 들어와서 이 협곡으로 들어와서 이 검문관도 바로 눈앞에 보이네요. 종회의 막내에서 보이는 검문관. 당시 1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위나라 종회에 맞선 촉한 강유의 군사는 불과 2만. 하지만 강유가 지키는 천혜의 요새, 검문관을 뚫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위나라 중원에서 촉의 사천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길을 놓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병풍처럼 사천을 둘러싸고 있는 검각산은 험한 산세와 절벽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 험준함에 검문관이 아닌
다른 산길을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저기 반대쪽이 또 트여 있습니다. 금문관과 반대 방향이죠, 저게. 또 양쪽 산이 이렇게 딱 내려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Y자형으로. 저쪽이 말하자면은 장안 쪽입니다. 이렇게 아주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촉도난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석벽 사이로 이렇게 길이 멋있게 나가 있네. 이 석벽 사이로 좁은 조도 새만 다닐 수 있는, 토끼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네. 우회한다고 해도 이런 좁고 가파른 절벽길이 이어져 많은 수의 군사가 이동하기엔 무리죠. 게다가 강유의 군사들이 검문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절벽 위에도 진을 치고 내려다보고 있어 자칫하다간 수세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강유가 여기 올라와서 내려다보면서 지휘를 했다는군요. 저 아래 종회에 대집단이 와서 깃발을 가득 들어찬 저 종회 부대를 내려다봤겠지요. 강유가 종회와 검문관에서 대치하는 사이 등해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기습 공격을 합니다. 263년 등해는 정예병을 이끌고 절벽을 타서 산을 깎고 하천에 다리를 놓으며 험한 길을 개척하여 단번에 촉한의 수도 성도로 쳐들어가면서 유선의 항복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대치한 미나라 종회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검문관을 넘긴 강유군. 분통함에 칼로 돌을 내리치며 통곡해 그 울음소리가 30리 밖에까지 들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촉한의 마지막 영웅 강유. 유선의 항복 후에도 촉한의 부활을 노렸는데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끝내 종회에게 처형되면서 264년 촉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84년) 의형제를 맺고 천하제패를 꿈꾼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불세출의 지략가 제갈량. 비록 멸망한 나라의 영웅들이지만 의리 하나로 망국의 역사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 아직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